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에듀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현이고요. 저희 학원이 여기 개원한 지는 3월부터 오픈을 했고요. 초중부는 3월부터 했고 윈터를 지난 1, 2월에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산 초중 앞에서 한산관, 둔촌관 해가지고 거기서 초중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하다가 여기 이제 코리아원을 입주하면서 여기에 이제 새로 조금 빡센 학원, 조금 이렇게 성과를 내는 학원을 오픈하게 됐고요. 그 성과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궁금하실 우리가 초중에서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는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헷갈릴 정도로 그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 소개 조금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길 건너가 아니라 다리 건너 대원외고를 졸업했고요. 저는 대학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력고사다 보니까 제가 전기를 떨어지고 S대 제일 낮은 과를 떨어지고 후기로 한국외대 영어과를 갔어요.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이죠. 학교를 선택할 때도 올라갈 학교. 제가 다닐 때는 저희 과랑 다른 과는 그냥 다른 학교를 갔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외대도 영어과가 제일 좋은 과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재수를 안 했습니다. 이유는 제 친구들은 다 종로학원 재수했어요. 지금 시대인자가 짱이지만 예전에는 종로학원이었잖아요. 전부 재수 삼수였어요. 대부분 서울대 갔겠죠. 근데 저는 꿈이 원래 6편을 가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으로 6편을 다녔고요. 6편에서 교육학을 했어요. 가장 미국에서 재미없는 도시입니다. 필라델피아. 그 마약거리 막 있잖아요. 거기가 필라델피아예요. 너무 재미없게 살았고, 거기가 너무 싫어서 사실은 캐나다로 가서, 다행히 미국에서 그래도 아이비리그에서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교육청 일을 했어요. 아주 오래 일을 했고, 오래 하다 보니까 원장도 했고, 근데 갑자기 보면 입시 컨설팅을 한다고 나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이 4학년을 마치고 아빠 한국 간다고 했어요. 캐나다가 싫대요. 저희 아들이 완전 T예요. 말이 나오면 끝이에요. 아, 가야 된다 하고 왔어요. 아들이 하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영주권을 받고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국어를 아예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국어가 아예 안 돼요. 대학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시 컨설팅을 직업으로 갖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희 아들을 보내려고 수시 컨설팅을 했고요. 수시는 저희 아들이 안 되더라고요. 국어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저희 아들은 정시로 대학을 갔고, 사실은 국어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대학 가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 입시를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꼬시려고. 캐나다에서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저랑 달리 이제 키도 크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그냥 최대 입시를 꼬신 거예요. 최대 입시가 특기자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요즘 지역 어머님들이 아이가 생각보다 공부가 안 돼.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 예체능으로 돌리세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이었겠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저희 아들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입시를 근데 10년을 했거든요. 대치동에서. 저는 나중에 수시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주로 정시 컨설팅을 했어요. 저희 아들은 최대 입시 때 정시로 가는 거고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 수시로 가는 건 운동 특기자예요. 보통 특기자는 어릴 때부터 운동선수 한 애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서울의 중위권 대학의 공대를 다녀요. 이유가 하나였어요. 수학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제가 찍어준 탐구 2과목을 1등급을 받았어요. 국어는 포기했고요. 영어는 아예 안 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올해 수능 1등급 들으셨죠? 3%. 말도 안 돼요. 절대 평가가 어떻게 3%나 나와요? 그렇죠. 상대 평가도 1등급이 3%인데. 저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영어를 안 시키고 걔는 안 해도 2등급은 무조건 나와요. 영어는 수능이 2등급이 넓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었지만 보통 한 20%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는 해도 안 돼. 몇 등급 나올지 몰라. 그날의 운이야. 포기했어요. 근데 탐구를 2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찍어준 과목을 해서. 그래서 다행히 수학을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정시는 가나다 중에 하나만 7교과를 썼고요. 7기를 망쳤어요. 7기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체능 별로 안 추천드려요.
왜냐면 당일에 실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번 떨면 끝이에요. 근데 수업을 다행히 포기 안 했기 때문에 탐구 1등급의 힘으로 인서울 공대를 갔고요. 제가 물어봤죠. 너 공대 갈래? 죽어도 싫대요. 공부 안 하는 애가 아빠, 난 미적분도 한 적이 없고 과학도 안 했는데 무슨 공대를 가? 그래서 제가 제 친구를 컨설팅 해가지고 그 아들이 연대 경영을 다녀요. 그 형 만나고 와.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요. 만나고 오더니 아빠 말을 듣겠대. 왜 들었을까요? 이유 간단해요. 걔는 연대 경영을 다녔고요. 연대 경영 애들의 70%는 지금 로스쿨을 준비하고요. 30%는 회계사를 준비합니다. 신문에 얼마 전에 나왔을 거예요. 회계사를 졸업해가지고 회계사는 인턴을 해야 회계사를 할 수 있거든요. 인턴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로스쿨도 한 번 시험 또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 보기 싫거든요. 연대 경영이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취업이 안 돼서예요. 대기업에서 뭔가 안 뽑아요. 아예 안 뽑아요. 연대 경영을 나가도 소용없고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했으니까 전 대치를 했거든요. 10년 넘게 했으니까. 대치는 평균 5수를 합니다. 왜 5수냐? 공부 어릴 때부터 많이 했는데 정시가 안 돼요. 수시로는 내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시로 가야죠. 돈 좀 뽑아야 되니까. 근데 정시는요, 3수쯤 해야 이제 감이 와요. 그때도 점수가 올라요. 그러면, 한 해 더 하면 좀 더 오르겠죠. 4수. 또 하면 평균이 5수예요. 5수쯤 돼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수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기업 취업을 못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신입을 뽑는데 5수생을 남자애들은 31~32살이고요. 그렇죠? 여자애들은 20대 후반인데 신입에서 뽑을까요? 부려먹기 힘들거든요. 안 뽑습니다. 이상한 게 꼬이는 거예요. 서울대 경영경제를 나와서 문과는 힘들어요.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초등과 중등 간단하게 제가 차이를 설명드릴게요. 중등은 초등하고 달리 연 4번의 내신 맞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럼 연 내신을 과연 중학교 때 해야 되느냐? 당장 대학이 필요 없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등 내신 연습을 이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앞으로의 입시는 고1 내신이에요. 고1 내신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니죠? 1학기 빼도 10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3은 한 번밖에 안 봐요. 2학기 때는 실제로는 9번이에요. 그 9번을 고등 내신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점 올라가서 고1 때 가장 잘 받기 위해서. 그 연습이에요. 절대 연습 없이 잘 보는 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내신이 아닌 기간에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뭘 하느냐. 중등은요,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의 입시는 고1 끝납니다. 고1에. 고3은 아니고요. 고1에 끝나요. 중등에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 때는 내신 연습, 나머지 기간은 수능. 영어는 수능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은 진도 빨리 좀 더 나가고 확실하게 수능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또 중등 때부터 이제 생기부라든가 과목별 학습 비중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영수만 돼 있다고 나머지는 아예 모르고 있다가 고1 가서 폭탄 맞아요.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지만 적어도 중3쯤에는 우리 아이 생기부가 어떤지 정확하게 봐야 돼.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생기부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인가, 학종이 가능한 아이인가, 교과로 가야 되는 아이인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인가를 적어도 중3 생기부는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건 안 쓰니까 특목고 가는 일부 빼고는 잘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겨울방학. 특히 언제? 6학년, 중2, 중3. 6학년과 중3이 제일 중요하고요. 의외로 중2 겨울방학도 중요해요. 자, 그럼 고등학교는 뭐 어떻게 달라지느냐? 고교학점제 많이 들으셨죠? 고교학점제 뭐냐면요, 딱 하나예요.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바뀌고 선택 과목이 많아지는 게 집중입니다. 근데 이 선택 과목이 언제부터 많아지느냐? 고2 때부터요. 고1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하고. 그리고 수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수시가. 사실은 수시가 엄청 늘어나야 되는데 사회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공평성의 문제에 대한.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를
일시적으로 늘렸는데 그게 원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수시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시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내신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얘기예요. 올해 대치동 또는 이제 자사특목고가 입결이 엉망진창이죠. 피는 거는 2년 연속 미달이고요. 올해는 정말 심각할 정도고요. 다 미달이 됐어요. 자사특목고가. 대치동 엄마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근데 불과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자사특목고 보내라는 얘기 되게 많잖아요. 고교 학점제니까. 왜 그럴까요? 자사특목고 내신 학원들은요 다 대치동에 있어요. 한영외고 앞에 한영외고 내신 학원은 없습니다. 대원외고 앞에 대원외고 내신 학원은 없어요. 배재고 앞에 배재고 내신 학원이 없어요. 다 대치동에 있어요. 유튜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건 대치동 학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더 잘 알죠. 옛날에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럴 줄 알았지만 지금은 내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사특목고를 피하는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등 갔을 때 물론 그러면 내신을 위해서 아주 이상한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저기 바깥으로. 그때 단점이 있죠. 내신 기간에는 어디든 다 공부해요. 어느 학교든. 제가 예를 들어 둔천고를 얘기 드릴게요. 둔천고도 내신 기간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내신 기간이 아닐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수능을 못 보겠죠. 내신 기간 아닐 때 수능 공부해야 되잖아요. 수시 7절 못 맞추는 거예요. 둔천고 1등이 어디를 가냐면요. 올해 숙대를 갔습니다. 숙대. 원래 건대 좀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번 수능 말고 지난 수능이겠죠. 이유는 간단해요. 의대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최저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낮은 학교 중에 제일 좋은 학교가 건국대학교입니다. 반에서 1등이 갈 수 있는 최저 없이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가 건대인데 거기도 빡셌던 거예요. M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숙대를 갔어요. 못 가니까. 남자애들은 거기도 못 갔겠죠. 국민대 갔겠죠. 숭실대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고1 내신은 너무너무 절대적이고요. 실제로 고3 2학기는 내신이 안 들어가요. 수시에서. 고3 1학기는 그 ABC로만 평가하는 과목도 많아요. 고1, 고2예요. 근데 고1이 조금 더 비중이 많아요. 고1이 너무 절대적이에요. 고1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공부 안 하기 시작해요. 나 이제 안 되는구나. 어차피 안 되겠다. 잘 봤어요. 고1을 막 때리면서 공부하지 말래도 공부합니다. 고1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지고요. 근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국영수도 중요한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 고1 과목 중에 유일하게 수능 과목이 통과예요. 국영수는 고1 과목이 내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통과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겨울방학. 겨울방학 동안 국영수 열심히 해야죠. 탐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국영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갭을 뚫는데 확률이 좀 적죠. 가능은 하지만 탐구는 겨울방학만 열심히 해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 덜 하거든요. 암기 과목은 타고난 게 조금 덜해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비고일들은 무조건 이번에 탐구 비중을 좀 높여야 되고요. 다른 과목을 줄이면서 탐구 비중을 더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과목은 할 만큼 하고 남들 안 할 때 탐구를 더 해야 돼요. 그래봐야 두 달이니까. 근데 제가 중2도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암기 과목은 사법고시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N드생이 왜 공부를 잘할까요? 수능을. N드생이 왜 탐구를 잘할까요? 국영수에 비해서. 반복하면 잘하는 과목이니까. 그러면 중2 때 한 번 똑같은 걸 배우고 중3 때 한 번 더 배우고 내신 때 한 번 더 배우면 국영수는 1등급 못 맞아도 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수시와 정시, 문과, 이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시가요 앞으로는 80% 이상 나올 겁니다. 디스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미 서울대, 고려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다 이미 결정을 했어요. 2028년부터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주요 대가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해요. 무슨 얘기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 무조건 내신이 28년도부터 들어가요.
즉 내신이 나쁜 아이는요 수능 올인해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1 내신을 망쳤으면 지금은 포기하고 수능 공부할 수 있었죠.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주요대를 못 가요.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순수 정시 전형은 매우 적을 거예요. 경쟁률이 확 터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신 포기하면 안 된다. 고1 1학기를 마치면요 일부 애들은 나 망쳐서 수능 공부할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신 포기하고 정시로 갈 거야. 그런 애 중에 수능 공부하는 애는 한 명도 못 봤어요. 2년 반 남은 걸 누가 공부해요? 안 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절대 속으로는 우리 아이는 정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해도 절대 그런 말 입 밖으로 뱉으면 안 돼요. 그때부터 애들은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수시는 한 달 한 달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정시를 갈 때도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요번에 2627에 요번에 보시면 수능에서 사탐론 많이 들으셨죠? 사탐론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사탐을 해도 공대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물론 대학에 따라서 탐구를 과탐을 해야 가산점을 주기는 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사탐이 과탐이 사탐보다 공부량이요 3배에서 5배가 더 많아요. 그게 힘들거든 너무. 편하게 간 거죠.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저도 콘서트 그렇게 많이 해줬고 그거는 27년까지 끝입니다. 28년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요. 통합수능이기 때문에 과탐을 안 할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8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요. 고교 학점제라는 거와 함께 내신이 5등급이 되는 거, 수능은 그대로 9등급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문이과가 구분이 없습니다. 문이과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문이과 구분이 없는데 솔직히 문과 왜 갔죠 요즘에? 수학 못해서. 과학 못해서 문과 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문이과 구분이 없어요. 문과를 가야 될까요? 나는 타고난 문과야. 저는 세상에 타고난 문과는 없다고 봐요. 저희 아들 유적 안 했고요. 과학 안 했는데 공대 다녀요. 다니고 있어요. 할만하대요.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차이는 있어요. 숙제하면 문과 애들은 다 놀고 있죠. 공대 애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내 친구들 다 공대생이야. 그럼 공부하죠.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느냐? 취업에서. 문과는 막말로 그과 안 나가고 취업할 수 있잖아요. 공대는 그과 안 나오는 과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저는 등약해요. 대학보다 과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요, 블라인드가 강화되었고요. 앞으로는 어느 고등학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자사 등록을 안 가요. 근데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동안에.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뭐냐? 제일 좋은데 고등학교, 하나고나 용인외고, 대원외고 같은 데는 표준 편차가 딱 붙어 있어요. 막 5, 6 나와요. 좀 괜찮은 학교들은 15가 안 돼요. 표준 편차가 좁다는 얘기는 상위권과 하위권이 붙어 있는 거고요. 막 20 넘어가면 이렇게 흩어지죠. 그거 보고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었어요. 몇십 개는 불러나니까 몇십 개 중에 알 수 있었죠. 표준 편차를 가리면요, 정말 알기 어려워요. 외국교는. 외국 국제고는 그래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학종을 나중에 이제 다루다 보면, 학종을 왜 중요하냐면, 학종을 잘하다, 생기부를 잘 쓰면 학교를 조금 더 좋게 갈 수 있어요. 내 내신에 비해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내신이에요. 5등급제에서 3등급, 4등급 받는 애한테 선생님이 과연 생기부를 잘 써줄까요? 의미가 없죠. 성적이 좋아야 생기부를 잘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는 무조건 성적이에요.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는 언제부터 다루냐? 고2 때부터. 물론 고1 때 준비는 해야 되지만 본격적으로 생기부에 대한 노력은 2학년부터 하는 거예요. 선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진로와 계열 적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다뤄요. 이게 뭐냐? 진로와 계열 적합성을 다룰 수 있는 거는 주로 탐구 과목이 많죠. 그래서 지금의 입시는요, 문과가 입결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문과의 취업률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고, 저는 무조건 이공계 가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컨설팅 한 애들이 보통 5수 6수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대기업 문과군요.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어요. 여자인데. 저는 스카이 나온 문과 중에 대기업 갔다고 전화 받은 애가 한 명도 없어요. 10년 동안.
정말 한 명도 없어요. 간 애들은 뭐냐? 시험 보고 간 거예요. 공기업 같은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나는 케이스를 나의 케이스를 볼 수 없어요. 근데 공대 가면은요, 구미에 가면 금호공대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갔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가 1년에 3,000명을 뽑는데 2,900명이 공대예요. 100명이 어디냐? 문과. 근데 그 100명 중에서요, 어디에 뽑냐면 하나라든가 동부라든가 조금 더 작은 회사를 다니다가 한 2년 다니다가 삼성의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뽑겠어요? 회사에서는. 그쵸? 그게 바로 중고 신입이에요. 일 들어보고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걔네 뽑아요. 또 미국이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간 애들은 거의 다 문과예요. 공대가 거의 없어요. 너무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영어도 어려운데 졸업도 잘 못하고. 걔네들은요, 졸업도 어렵지만 졸업해도 미국 회사 취업 비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문과 애들은. 그쵸? 다 돌아와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 미국에서 OPT로 1년 일한 경험은 쌓아올 수가 있어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스탠포드에서 졸업해서 1년을 미국에 기업 일한 애랑 서울대 나온 애 누구 뽑겠어요? 그래서 문과에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900명을 뽑으니까 조금 대학 퀄리티가 낮아서 뽑혀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의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공부를 내가 아주 잘하지 못해도 대기업 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져요. 워낙 많이 뽑아내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공계를 가라고 추천드리고요. 이 중에 성적이 너무 좋으면 의대를 가는 거고요. 안 되면 뭐 대기업, 안 되면 중견기업. 또 이공계를 가는 애들은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가도요, 스펙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가능해요. 문과에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다만 학교가 떨어지면 학점을 조금 더 줘야 됩니다. 좋은 대학보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대학 가서. 또 대학원으로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문과로 대학원 가는 경우는 거의 도피라고 보면 되고요. 이과는 거의 대학원을 가도 그 스펙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좋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내신이 5등급인 거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4등급 아래 부분에 있는 애들은요, 기존에 인수호흡커녕 수도권도 쉽지가 않아요. 그쵸? 4등급 아래 부분에 있는 애들은.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얘네들이 2등급이 되죠. 대학은요, 2등급 10.1%부터 34%까지 2등급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등급이 1.5다 그러면 정시에서는 100분위로 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의 중간 정도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걔가. 수시는 그게 아니에요. 수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다 일을 하면 1등급이에요. 다 일을 하면 2등급이고, 이렇게 두 과목을 2등급을 하면 1.4가 나오겠죠.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여기에 몇 개 들어가냐, 여기에 몇 개 들어가냐. 얘가 전교 1등으로 모두 1등급인데, 두 과목이 아깝게 2등급인 애보다 1등급 턱걸이로 다 들어가고 여기로 2등급 하나 찍은 애가 내신 등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요 등급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시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 그럼 올 1등급을 맞고 싶어. 그러면 10%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근데 부산교육청에서 이번에 한번 해봤어요. 1학기를 가지고 다 돌렸더니 이렇게 1등급이 10%면 변별력이 없다 쓸데없는 얘기 나오잖아요. 돌려봤더니 전국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부 1등급을 받을 아이들이 예상되는 수치가 600명밖에 안 돼요. 600명밖에. 생각보다 1등급이 10%라고 3년 내내 1등급 받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의대 정원이 3,000명이 넘잖아요. 그럼 걔는 무조건 인서 의대가 되겠죠.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안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적이 좋은 애들도 골고루 요 안에 많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내신에서는 다른 과목도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생각보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도 무조건 2등급에 들어가서 턱걸이 해야 돼요. 2등급에. 무조건. 이게 이번 겨울에 달려있어요. 수능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국어는 원래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화작과 업무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었죠. 근데 선택이 없어졌어요. 그냥 공통 과목. 그러면 선택 두 개를 다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범위가 늘어났어요. 기존 수능보다. 수학은 대신에 범위를 많이 줄여줬죠. 문과 애들은 확통을 했고 이과 애들은 뭐 했죠? 미적이나 기하했죠. 근데 기하는 애들이 적으니까 새로운 수능에서는 미적과 기하가 그냥 없어졌어요. 모두 다 확통을 합니다. 모두 다 확통을. 여기에 남아있는 미적 1은 그냥 수원 수투에 들어와 있는 문과 애들도 하는 간단한 미적이에요. 그리고 영어나 한국사는 변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금 고2 애들은요, 마지막이죠. 입시가 바뀌는. 걔네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걔네들은 재수할 때 분리해요. 재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어를 선택 과목 중에 하나만 했는데 안 배운 걸 하나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역보다 불리하죠. 수학은 심지어 N생들 중에 잘하는 애들은 다 미적을 했겠죠. 수학의 힘으로 대학 가는 거지. N수는 사실 수학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최고의 무기는 미적이었는데 수능에서 난 미적을 못 써먹네? 걔네는 확통 안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쵸? 나는 미적을 진짜 확통을 아예 안 했어. 근데 걔네가 재수하려면 다시 확통을 해야 돼요. 미적을 못 써먹고 심각합니다 진짜. 재수하기가 너무 어렵죠. 내년 입시판은 정말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하향 지원. 또 올해 고3 애들이 수시를 못 맞춘 애들이 많아가지고 재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일? 현 고1은 너무 유리하겠죠. N생이 별로 없으니까. 있어도 별로 못하니까. 나보다 불리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1 애들은요, 이 입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준비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진짜 유리한 건 제가 볼 때 지금 중3, 예비 고1이 의외로 유리할 수 있어요. 이번 겨울만 잘 준비하면. 그리고 얘네들은요, 정말로 정시까지도 가능해요. N수생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정시는 내신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열심히 내신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수시뿐 아니라 정시까지 9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중3까지는. 한 해 더 중2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쌓여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근데 더 큰 변화는 사실 탐구에서 있습니다. 현재는 문과는 사회 9과목 중에 2과목. 저희 아들은 무슨 과목 2과목을 했을까요? 국어 안 되면. 국어가 되는 애들은 보통 윤리 과목을 하면 돼요. 공부 별로 안 해도 돼요. 국어 비슷해갖고 외울 게 없어요. 저희 아들은 쌍지, 세계지리, 한국지리. 국어 안 되면 다 외워야죠. 국어 안 되면 외워야 돼요. 제가 더 찍어준 거예요. 이것만 하라고. 1등급을 맞았어요. 참고로 국어는 4등급. 자, 그리고 과학은 저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요. 이과 애들은.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너 그런 거 없어. 문과, 이과 없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해야 돼요. 이제 피해갈 길이 없어요. 수학은 확통만 하니까 미적을 피할 수 있죠. 수능에서는. 그리고 일반고를 가면 내신에서는 미적을 안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자사특목고에 비해서는 내신을 많이 안 다루겠죠. 미적을. 한 일반고인데 수능에도 안 나오는 과목을 고2, 고3 때만 하고 있으면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들이? 이거 왜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거 가서 난리 나죠. 근데 휘문고, 숙명여고 뭐 이런데 미적을 안 나오면 100점 맞죠. 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적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통사 통과도 이제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사와 통과도 매우 중요해졌다. 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직 선택 안 한 분들은 저는 그냥 일반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선택했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자사특목고의 메리트는 내신 강화 때문에 많이 없어질 겁니다. 참고로 그냥 서울대가 이제 이게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있어요. 지균은 뭐냐면 교과예요. 서울대의 지균이 바로 교과예요. 서울대는 기균은 기회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이고요. 이름 때문에 헷갈려요. 지균은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학교장 추천 현역밖에 안 돼요. 자, 수시는요 현역밖에 안 되는 전형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수시를 그냥 한 번에 끝내자. 아니 N생들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수시로 가면. 그래서 보시면 특이하게 서울대는 지균 같은 경우는 일반고밖에 안 돼요.
상특목과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학종입니다. 학종에서는 특목 영재고가 되게 많죠. 과거 영재. 과거 영재고 되게 좋아요. 서울대 공대는.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과거 영재고 애들은 맨날 실험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언제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고대를 보여드릴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은 거의 일반고고요. 고대는 학종도 특이하게 과거 영재고가 별로 없죠. 일반고가 많고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과거 영재고 오지 마. 걔네들도 안 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빼고는 일반고가 대부분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서울대만 특이하게 공대에서 과거나 영재고 애들 데려오는데 과거나 영재고는 우리 아이가 과학과 그쪽에 너무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타고나길. 그런 애들은 좋아요. 근데 만들어진 영재들은 가서 못 버텨요. 그리고 보시면 수능 체조가 있습니다. 자, 학종도 수능 체조 못 맞추면요 못 가는 거 전교 1등이라고. 그래서 일반고 애들은 조금 많이 일반고들이 많이 교과 전형은 수능 체조가 조금 낮죠. 3합 7이니까. 근데 학종은 4합 8이에요. 4합 8이 맞추기 어려울 거 못 맞춰? 되게 어려워요. 현역들한테는. 수능을 전부 내신 공부하면 2, 1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올해 왜 망했냐? 영어 1 맞추기 어려웠던 거예요. 영어 어려워가지고. 영어를 3 맞으면 뭐 하나 1 맞아야 되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현역 애들이 수능 중에 1을 맞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제 조카가 제 여동생의 이제 딸이 동대구고를 다녀. 이름 바뀌었어요. 전에 동대구 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갔는데 꽤 모의고사 잘 본 항상 1등급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안전하지 않아. 그냥 안전하게 수시로 가.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너무 잘 본다고 학종을 너무 위험하게 쓴 거야. 교과 하나도 안 쓰고. 당연히 육감탈이죠. 그리고 그만큼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다 2, 3등급 나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저한테 지금 막 매달리고 있어요. 저 힘들어요. 막 알아봐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생기부는 되게 중요해요. 내신이 된다는 전제해. 우리 아이가 가능하면 1등급, 2등급 좀 섞여 있는 정도까지 가능하다면 생기부는 중요한 게 이걸로 대학 몇 개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딱 3가지입니다. 학업, 진로, 공동체. 학업은 뭐죠? 그냥 내신이에요. 딴 거 없어요. 진로는 뭘까요? 이게 바로 선택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주로 탐구 과목이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공동체는 뭐냐? 옛날에는 막 반장하고 리더십 이런 걸 보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역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나 영재고 애들 뽑을 때 한 100명밖에 안 돼요. 과거나 영재고는. 근데 한 120명을 뽑아요. 그리고 캠프를 데리고 가요. 1박 2일, 2박 3일. 20명을 떨어뜨려요. 어떤 애를 떨어뜨릴까요? 공부를 못하는 애? 아니에요. 왜? 이미 잘하는 애들만 뽑혔어요. 협업이 안 되는 애들. 과학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천재들 여러 명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글, 테슬라, 뭐 AI, 협업이 필요한 그런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생급에서 보는 거 그거예요. 이 아이가 협업을 잘하는 아이가. 근데 이게 언제 중요하냐면 취업할 때도 똑같아요. 취업 면접을요 그렇게 해요. 협업이 되는가. 최종적으로 캠프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뜨려요. 개인적인 애들, 잘난 척하는 애들. 옛날에는 반장하고 막 이런 애들이 힘기를 잘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협업을 잘해야 돼요. 학원에 잘 적응하는 애들,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애들, 대인관계 좋은 애들, 그런 애들 뽑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입시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정시는 컨설팅을 했는데 수시는 되게 고민했어요. 너무 노가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할 게 많고 계속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니까 저희 학생들은 고1이 되면 제가 3월부터 이걸 해줍니다.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요. 정말 최소한의 실비만 가져갔고 수시 컨설팅의 비용이 되게 비싸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원생들은 한 과목만 달아도 제가 전체 생기부 전 과목을 다 해줄 거예요.
1학년 때는 너는 어떤 과목을 신경 쓰고 어떻게 준비해라는 걸 위주고요. 2학년부터는 1학년 때 나온 성적을 가지고 생기부를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하고 어떻게 과제와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연기 지도를 해줄 거예요. 생기부는 연기예요. 연기.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써주죠. 그러면 어떻게 연기해 선생님한테 그게 느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앞에 보인 이런 것들이 진로와 공동체. 성적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 이제 유형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분석해서 쓰는 거예요. 요즘은 생기부 분석 같은 경우도 나이스랑 연동해가지고 아이 걸 제가 싹 갖고 와서 AI로 1차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비교해서 제가 2차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부를 구성을 하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뭐 점수, 너의 생기부는 지금 몇 점 정도니까 어떻게 하자.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몇 개 샘플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생들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신 정보도 마찬가지로 1부만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수시조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서울대를 말씀드리는 하나예요. 서울대 못 갈 수도 있겠죠. 확률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하는 이유는 28년 수능은 큰 틀은 나왔어요. 세부 지침은 애들이 고2가 되는 4월달까지 내게 돼 있어요. 내년 4월이에요. 근데 서울대가 올해 미리 내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대학 따라와. 우리나라는요, 서울대가 이걸 하면 다른 대학이 다 따라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서울대 수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균, 일반 전형, 기균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사회적 약자 배려이기 때문에. 지역균형이 교과예요. 교과. 일반 전형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학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성적이라든가 학종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정시가 너무 크게 바뀐 거예요. 정시가 똑같이 정시 3개 전형이 있는데요. 지균에서도 내신 지균 전형도 성적이 40% 들어가요. 내신. 어떻게까지 들어가겠다까지 반영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어쨌건 정시로 수능 보고 가는 전형인데도 40% 내신 보겠다 이거예요. 서울대 갈 애들은 수능 아무리 잘 봐도 내신 나쁘면 못 가요. 일반 전형, 학종입니다. 학종. 학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목표가 서울대야. 그러면 수능, 내신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생각보다 안 나왔어? 다른 애들도 안 나와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가장 하는 것들이 보시면 평가 방안 중에 교과 역량 평가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거를 많이 보겠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내신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고대 수시 학종인데요. 고대는 조금 달라요. 근데 고대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종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자기개발, 공동체. 자기개발이 진로예요. 자, 고대는 정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여전히 수능 100% 전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을, 40%를 뚝 띄워가지고 내신도 보는 전형을 따로 만들었죠. 그러면 순수 내신으로 보는 전형은 지난 1년보다 좁아졌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대 방식 아니고 고대 방식이에요. 무조건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거나, 오케이? 수능만 보는 전형도 있어. 그러나 비율이 확 줄은 거죠. 경쟁이 심해진 거죠. 그리고 수시 비중은 늘어나고. 그러면 대학은 당연히 수시로 가야죠. 근데 중2, 중3은 내신이 좋으면 정시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중1 이하부터는 쉽지 않고. 이게 고대의 수능 최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대부분 4합 8이에요. 의대 빼고는. 아무리 잘해도 4합 8이 안 되면 못 갑니다. 심지어 논술 전형도 4합 8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글쓰기 전형 없습니다. 된다는 얘기고요. 요즘 얘기한 논술은요, 거의 다 수리 논술. 수학이에요, 수학.
그리고 약수령 논술로 국어랑 저기 수학 보는 데는 이제 가천대. 요번에 국민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원율이 어마어마했어요. 중하위권 대학 일부에서 있어요. 요거는 제가 재밌는 건데, 건국대를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는가? 밑에 수시를 보시면요, 모든 대학은 1등부터 100등 중에 70등의 성적 공개하게 돼 있어요. 밑에 30%죠? 다 1등급이에요. 건대에 들어가는 현행 9등급제 하에서는 다 1등급을 해야 들어갑니다. 문 닫고 들어가야 2.0일 거 아니에요. 2.0, 1등급 몇 프로 주신 대신으로 4%. 반에서 1등을 해야 건대에 간다는 게 이 이유인 거예요. 근데 고대를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건대하고. 심지어 국문과는 고대가 조금 더 높아요. 이유는 수시 최저. 최저를 맞추면 고대 사업할 맞추면 가는 거고요. 못 맞추면 건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만 하면 안 되고 내신이 아닌 기간은 수능을 계속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너무 떨어진 학교를 가면 그런 분위기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은 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창덕이나 뭐 동북 보성 정도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 분위기 괜찮고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포레원 입장도 좋아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는 동부 남자애들은 동북 추천해요. 왜냐면 서초, 강남에서 송파까지는 와요. 그러니까 고성 애들이 좀 오더라고요. 고성까지는 조금 내신 잘 받으려고. 근데 강동까지는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전 1순위 무조건 창덕입니다. 생각보다 창덕이 입결이 좋아요. 그 전에는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100명인데 1등급이 4%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200명이에요. 1등급이 10%잖아요. 위치적으로 저런 위치는 서울에 없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카페도 하나 없고 편의점도 없고 편의점만 있어. 편의점. 견물 생신. 그러니까 창덕 애들은요 그냥 스리프 끌고 다녀요. 스리프 끌고. 둔촌 중 애들은 화장하고 다닙니다. 중학생인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싸워라. 수행으로 여자애들이 힘들어요. 근데 여자애들 중에는 정말 연애를 안 할 100% 자신 있는 애들만 남녀공학 받아요. 다시 한번 정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시로 고대를 가는 아니 건대를 가는 애들인데요. 보시면 정시로 건대를 가려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잘해야 되고요. 공대는 수학 잘하면 갔죠. 그리고 국문과는 국어 잘하면 갔죠. 근데 보시면 국수탐의 평균이 탐구보다 높아요. 탐구가 다 국수탐의 평균보다 낮아요. 탐구가 되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시로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원과를 국어 80, 수학 95, 탐구 85로 건대를 갔어요. 정시로. 당연히 국어가 95, 수학이 95인데 재수하겠죠. 보통 이 정도 정시로 가려면요. 건대를 가려면 재수생입니다. 그러면 국어 95니까 얘는 당연히 삼수를 합니다. 그쵸? 삼수를 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오른 애들은. 국어도 오르고 수학도 오르고. 고대는 국수를 다 잘해야 돼요. 근데 탐구는 여전히 안 나와. N수생 때문에. 삼수에서 고대를 이렇게 갔어요. 이 점수예요. 아, 탐구만 되면 내가 서울대를 가겠네? 그럼 사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대치동 애들이랑 평균 5수라는 거예요. 서울대 가도 그러면 의대 가야지. 미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고객 선택 이미 뭐 중3 같은 건 이미 선택하셨겠지만 저는 일반고 학교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고 표준 편차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어요. 졸업 후 취업에서는 일단 문이과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 문과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요 그냥 면접 기회도 받기 힘들어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여기 뭐 서울대 많이 간 이런 건데 별 의미 없고요. 요게 저희 조교 한 명의 제가 수능 성적표입니다. 네, 지난번 수능인데 얘가 재수생이었어요. 수학 쪽에 재수생인데 자 정시에서 국어와 수학을 다 1등급 맞는 건 쉽지 않아요. 수시도 아니고 그쵸? 영어는 정시에서는 2등급 큰 차이 없어요. 2등급까지는. 근데 얘가
당연히 서울대 공대 아니면 최소한 스카이 공대를 가야 되는데 한양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것도 경영학과. 제가 물어봤죠. 야, 너 공대를 안 가고 경영을 갔니 했더니 자기 삼수에서 공대 가면 다닐까봐. 경영학과는 다닐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얘 때문에 T1가 날라갔죠. 그쵸? 근데 얘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탐구를 4.3을 찍었어요. 국수 1등급을 받는 애가 탐구 4.3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현역도 아니고 재수생인데 현실이란 얘기예요. 애드생들은요 탐구의 신입니다. 저희 아들이 1등급 받았을 때 앞에 얘기했을 때 뭐 끝까지 했겠죠. 제가 고2 때부터 두 과목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국어, 영어 안 해도 돼 넌. 수학하고 두 과목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은 운동하느라고 공부 안 하고요 집에 10시에 오면 자요. 키가 엄청 커요. 갑자기 잠만 자가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 생겨요. 자, 그러면 탐구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방학 때 해야 돼요. 방학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자, 얘한테 물어봤어요. 너 수시로 가지? 얘기했어요. 아, 저는 수시를 우리 학교에서 비비지도 못했대요. 학교가 노인고. 송파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저는 용인외고도 아니고 하나고도 아니고 그쵸? 보인고 그쵸? 아, 왜 이런 짓을 했냐 이거죠. 옆에 있는 가놓고 가거나 그리고 갔으면 수시로 갔겠죠. 연구대에 갔을 거예요 그냥. 지금도 의대 간다고 삼수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 보여드릴 거는 이게 저희 이제 윈터스쿨입니다. 저희 학원에 지난 1, 2월에도 했고요. 이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스케줄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보시면 오전에 국사과를 다 빼놨어요. 왜 오전으로 뺐을까요? 어차피 오전에 공부 안 하잖아요. 영수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고 국사과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대치동에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때는 수업이 없어요. 대치동에도. 제가 그 선생님들을 제가 대신 오래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분들을 알잖아요. 그분들을 모신 거예요. 대치에서 수업하시는 최고예요. 통사, 통과, 국어. 통사, 통과는 수능 과목이기도 하고요. 국어는 고1 때 문법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조금 힘들긴 합니다. 작년에는 10 to 10 했더니 힘들어 하는데 이번엔 9 to 10을 했어요. 근데 버티기만 하면 무조건이에요. 이거 무조건. 2달이에요, 2달. 더도 아니잖아요. 딱 뚝뚝하세요, 2달. 작년에는, 지난 1, 2월에는 서울에도 불렀어요. 빨간 날에도. 이번에는 빨간 날은 뺐어요. 토요일도 뺐어요. 저번에는 토요일도 불렀어요. 대신 9시부터. 중2가 있으면 밑에 영수는 안 하셔도 돼요. 따뜻한 거 던져도 되고. 이거 보내세요. 중2부터 하면 무조건 제가 1등급 맞게 했지. 이건 암기 과목 무조건입니다. 자, 이거를 중학교 다니는 동안 평소에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해도 효과도 없고 다 까먹고 암기 과목 까먹어요. 방학 때 한 번, 중2 겨울방학 때 한 번, 중3 때 똑같은 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때 한 번. 3번이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내가 영수 못해도. 근데 그렇지 않았고 중3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하면 내신까지만 열심히 하면 저는 상당한 확률로 영수에 비해서는 1등급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학원 안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수도 저희가 오후는 꽉 채웠어요. 클리닉은 뭐냐면요. 영수 과목을 숙제까지 학원에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안 해도 됩니다. 10시 이후에는 자유. 대신 학원에서. 집에서 공부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학원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날 밖에 보시면 중학생인데 와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저희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동북 애들이 3학년 빼고 3학년에 시험 이번에 안 봤으니까 동북 중 애들이 1학년, 2학년이 11명 있어요. 동북 중이 상대적으로 조금 쉬는 편이긴 해요. 근데 수학에서 11명 전원이 다 95점 맞았어요. 어젠가 그제 시험을 봤거든요. 6명이 100점. 시험이 쉬워도 중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100점,
전원이 95 맞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70점대 맞는 애도 많아요. 전에. 이렇게 오니까 가능해요. 윈터에 2달 동안 이렇게 하면요. 고일 대신 잘 받을 수 있어요. 노력 없는 결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하시고 설득이 어렵다. 저랑 개인 면담에서 제가 설명해줘요. 저는 저희 아들 얘기도 해주고요. 저희 아들 대학 가서 6개월 동안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저 뭘 안 했어요. 성인인데 6개월 지나니까 막 들어오더라고요. 좀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빠 나 딸이라도 있을 거면 딸이랑 똑같아. 저는 아이하고 대학교로 너무 사이가 좋아졌고요. 저 군대에 있는데 올해 전역하거든요. 12월 31일 날. 군대 가니까 애가 효자가 돼요. 막. 평소에 얼굴도 안 보이던 애가. 남자애를 키우는 어머니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대학 가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요. 군대 가면 지금 너무 좋아져요. 요즘 군대가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애들을 설득시켜줘요. 제가. 같이 한번 해보자. 대신 주말과 10시 이후는 자유를 줄게. 충분합니다. 이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조금 말씀하고 스케줄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1월 첫째 주 하고요, 2월 첫째 주는 학교를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갖고 그때는 윈터가 영수만 진행이 돼요. 안내문 다 드렸고요. 그 외에는 다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월 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용은 뭐 토탈하면 1월 전체 수업료가 251만 원 정도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 한해서는 나가시면서 등록을 하겠다고만 하시면 다음 주에 결제를 하셔도 제가 1, 2월 다 10% 할인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들한테는 다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드리기로 결정했으니까 나가시면서 오늘 결정하겠다고 말씀만 해주시고 이제 기록만 해주시면 결제는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좀 설득하고 싶어. 그럼 스케줄 잡으시면 테스트 해야 되잖아요. 테스트하고 제가 이런 거 다 개별적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아이한테 한번 잘해보자. 토닥번호 주고.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교육학을 했잖아요. 30년 전에. 좀 달라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윈도우 설명회를 그만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끄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